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택중복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택중복계의 삼요하고 사요를 살펴보다 말았는데, 사요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삼요 사요를 중심으로 해서 풍택중국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요 사요가 어떤 괴를 막느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내께에서 외께로의 변화는 삼요와 사요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괴의 그 변화하는 이치가 어디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삼요와 사요에 표현되어 있죠. 물론 이제 각 효와 효에도 초효에서 이와 삼효, 삼효, 사효 각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삼효와 사효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상효에서 초효와 사효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그냥 일견을 해서는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풍택중북계의 상효하고 뇌산소각계의 초효하고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괴가 사실은 384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우주 자체가 입자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스트림 흐름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서로 연결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그러잖아요. 이치가 있고 이치도가 있고 그게 이 차차차. 이게 예. 그 이법계와 사법계가 이렇게 서로 나눠졌는데 사실은 이와 사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또는 사와 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사무해법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어떤 개념으로 표현하든 서로 구분되어 있는 입자적인 게 아니고 개체적인 게 아니고 그게 전체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운, 그 기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할 때 직선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흔드는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동처럼 이렇게 수많은 가닥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무도 나무 입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파동으로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그 기후 흐름으로 그런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요부터 육효까지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괴와 다른 괴의 그 사이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다만 삼요와 사요를 우리가 유념해서 보자 그런 얘기죠. 삼요와 사요 사이에 그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로 변한다는 얘기,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작용을 함으로써 다른 결과로 자꾸 새로운 사태, 사건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전 시간에 끝났는데 월기 망이니 마필이 망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얘기했잖아요. 여기와 차이가 어쩌다고 그랬죠. 아까 전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놔버리는 것, 쉬는 것 얘기를 했죠. 쉬는 것. 그 전에 3요까지는 어쩌다고 그랬죠. 뭘 찾고 얻고 그래서 찾아서 내가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즉 대인과 소인의 도를 구분을 해서 소인의 도를 버리고 대인의 도를 찾으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둘러보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고자 하는 물건적인 사고, 실체적인 사고를 했는데 그러한 사고를 멈추라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런 얘기했어 그러면? 자,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요. 근데 이제 이게 구름에 가려 있으면
태양을 찾는 게 아니라 구름을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해. 이 구름 같은 게 뭐예요? 여기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찾고자 하는 마음. 그걸 우리는 이제 마음이 아닌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작용을 멈춰버리면, 즉 쉬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쉬고 놔버리면 항상 햇빛이 해가 떠 있음을 파악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류하야 상야세라. 전류에서 본래의 과거에 내가 했던 무리지에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놔버리면, 그리고 쉬어버리면 어쩐다고요? 그러면 이제 오여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햇빛이 항상 밝게 떠 있음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깨침이라고, 깨달음이 아닌 과거 틀을 깨. 과거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놓아버린다, 놓아버림 또는 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필이 망이라는 얘기는 월금망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이제 거의 보름달이 드러날 때가 됐다, 진리가 드러날 때가 됐다, 네 마음이 지금 거의 해와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마피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쉬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그 강해졌을 때의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바로 오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요와 사요, 오요가 따로 있잖아요. 삼요가 아주 저걸 없애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때요? 낮이나 밤이나 하게 돼요. 24시간을 계속 하게 돼요. 24시간 정도가 아니라 3일이고 7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계속 깊어지면 하나의 문제로 집중이 딱 돼버리면 잘못하면 상기가 돼요. 머리로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그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그런 고통을 어디에 비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사라지려면 그 틀을 확 깨버려야 되겠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필이 망이 돼서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180도 전환이 돼야 돼요. 그 차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눠보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의 차원으로 차원이 싹 바뀌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이 소멸이 되지 않아요. 상기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터지든가 그냥 핏줄이 터져서 죽든가 뇌졸중이나 뭐 죽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병이 돼버리든가 병들든가 아니면 확 사유의 바로 틀을 깨버리는 놓아버리는 일이 나면서 오유에 바로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잠을 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상사병 어떤 한 사람을 짝사람을 지극하게 해봤던가 이제 그런 일이 경험이 있다면 그게 왜 그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눈을 감으면 어때요? 눈을 뜬 것처럼 잠을 자려고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밥을 먹으면 그 국그릇에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온통 그러잖아요. 생각이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우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밖에 발자국 소리가 밖에 발자국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발자국 소리도 사랑하는 사람 발자국 소리 온통 모든 게 그 대상 하나로 집중이 돼버리잖아요. 집약이 돼버리죠. 그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간화선 화두 참고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몰라요. 지금 배고픈지도 모르고 미쳤다는 얘기가 그런 말입니다. 어디를 가는 줄도 모르고 공간적으로 여기가 어딘지를 다 잊어버려요. 시간과 공간, 분류. 지금 아까 얘기하는
마필이 망이 된 상태가 이릅니다. 낮과 밤도 잊어버려. 낮이다 밤이라는 생각도 없고 잠을 자도 그 잠을 자면서 지금 이 공부를 합니다. 그거 화두를 갖고 있어요. 그게 알아요. 심지어는 그것도 알아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인데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도 않고 잠을 자면서도 이걸 안 해. 잠인 줄 알아. 그리고 공부를 하네. 그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까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잠을 안 잘 때는 잠이 안 오면 편안히 지내는 게 아니고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몸이 영 찌뿌다 그러는데 똑같아요. 잠을 자가 안 잤지만 밤을 새워도 잠을 잔 거가 똑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안 자도요. 배도 고프지 않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간주도 먹고 밥을 먹어도 먹은 줄 모르고. 근데 참 묘한 거죠. 숟가락은 그냥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요. 딴 데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러다가 어쩔 때는 벽에도 많이 부딪히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유리가 이렇게 투명하니까 유리가 유린자인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심히 유리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텅 부딪히기도 하고. 가다가 벽에도 텅 부딪히고 그러니까 벽이다 어쩌다 시간 공간 의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돼버리면 이게 저절로 틀이 깨져버리고 딱 놓아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뭐 찾고자 하고 뭐 선이니 악이니 시비니 시간 공간이 의식이 없고 선이니 악이니 옳으니 그르니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거 완전히 마피르 망이 딱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그 의식이 딱 사라져버려요.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어떤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잊어버렸잖아요. 도저히 생각을 나. 그러면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거 구하려고 하면 구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이게 안 나타나요. 꼭꼭 숨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찾으려고 해서는 찾을 수 없고 얻으려고 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본래 내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찾으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디에 놨었지 생각을 안 하다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하니까 안 되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찾으려는 생각을 놔버린 순간 어때요?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 있냐고 저절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원숭이가 잠을 자다가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이제 그 숲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보름달이었어요. 달이 환하니 떴는데 숲속에 있는 이제 그 물이 있는 것으로 물이 고여 있는 샘, 약간 큰 샘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샘을 보니까 어때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물을 마시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 달에 취해서 달을 소나기에 움켜쥐기 위해서 달을 갖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샘 물속에 있는 달을 움켜쥐려고 이렇게 손으로 쥡니다. 들어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주르르르 빠지면서 달이 사라지죠. 근데 다시 보면은 또 물 위에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움켜쥐려고 손에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밤이 이제 홀딱 센 거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물속에 있는 달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지쳐가지고 어쨌어요? 포기를 했어.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달을 내가 가질 수가 없겠구나 하고 지쳐서 돌아가려고 이제 고개를 딱 드니까 어땠어요? 하늘에 달이 있잖아요. 하늘에 달이 있어. 내가 이렇게 달을 움켜쥐려고 하면 어때요? 이 깊은 물이라면 내가 움켜쥐도 찰랑찰랑해도 그대로 물이 안에 밑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달이 부이 떠 있지만 샘물에 흙탕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흙탕이 그 온통 흐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맑아질 때까지는 어때요? 기다려야지. 흙탕물에 안 나타나니까. 그러다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얘기 많이 하자 그러니까 봄이 왔다 그러길래
봄을 찾으려고 봄이 어딨나 하고 집을 나서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아무리 봄을 찾아도 봄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찾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집신 신발도 하얘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니까 집 앞에 울타리에 꽃이 활짝 핀 걸 보고서 아이고야 봄이 여기에 있네 라고 알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음, 음. 병정동자가 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정, 갑을 병정할 때 청가는 병정하고 동자가 구할 구자에다가 구라자 병동동자가 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근데 갑을 병정할 때 병정이 뭐죠? 이칠이잖아요. 이칠. 수로는 이칠이고 그 오행으로는 뭐예요? 화입니다. 화. 병정. 병정동자를 화를 여기다 썼네. 어쨌든 병정동자라 그 말은 불씨를 갖고 다니는 어린아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불을 자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저녁이 되면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을 지으려면 불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자꾸 이렇게 새로 뭐 찾아서기 힘드니까 이제 그 동자가 돌아다니면서 불씨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근데 병정 동자가 구화 찾을 구자 구라자 자기가 불씨를 갖고 있는데 불씨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병정 동자 구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병정 동자가 구하다. 마치 태양이 환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고요? 촛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놔버리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놔버린다는 게 뭘 의미해요? 그 마음을 놔버릴 순간 뭘 알게 돼요? 병정동자가 구하는 짓을 그만둔다. 뭘 한다고요?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말을 찾는 짓, 말이 어디 있지 하고 찾는 짓을 그만둔다 그 말입니다. 아, 지금 내가 타고 달리고 있네. 등에 업은 애를 3년 동안 찾는 것과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오요 이르게 되면 어때요? 오요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는 그놈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그놈이다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즉 찾는 마음이 바로 찾고자 하는 본래의 내 안의 참나인 본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놈이 됐더라. 바로 그놈이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파악을 한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찾는 그놈이 바로 그놈임을 알게 된다. 찾는 그놈이 찾고자 하는 그놈이요. 얻고자 하는 그놈이 바로 그놈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길도라는 도라는 개념이 과정 프로세스인데 그놈이 바로 목적지더라. 과정과 목적이 시간상으로 지금이 아닌 미래 도착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자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길도자라는 개념에 그런 의미가 들었다고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있고 남이 있어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찾고자 하는 그게 바로 내 안의 나 아닌 나의 작용이다. 본성의 작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깨달아요? 오요에 이르러서 깨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부연녀라 그랬죠. 연녀가 이게 그 사모할 연자이기도 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란 뜻이기도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호는 유부연년이 그랬죠. 매질연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 허물이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생산이 있어. 어떤 생산이 있어? 본성이라는 작용이 바로 본성의 작용이 바로 찾는 그놈, 구하고자 하는 그놈임, 그놈과 둘이 아님을 파악을 해. 이해가 되세요? 작용 있음이 유부, 연녀였고 하나인 듯해. 본체와 작용이 있어서 본체가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놈이 바로 본체의 드러남임을 파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작용이 있음이 곧 연녀하니 믿음이 있어서 하나인 듯하다,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용이 있음이 곧 본체와 하나인 듯함을 안다. 하나여서 둘이 아님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녀, 얽혀 있는 듯, 하나인 듯함.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그대로 작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작용이 곧 본체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즉 찾는 그놈이 바로 내가 찾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역도가 쉽고 간단하다고 얘기할 때 쉽다는 얘기는 내가 본래 나이기 때문이고 그 찾는 나와 찾아야 할 대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간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찾는 나 밖으로 사물을 찾으면 사물을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찾을 수 없는 건 아니죠.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사물로 나가서 사물을 찾으면 사물을 보고서 사물을 보는 나로 돌아오고 즉 마음으로 돌아오고 사물을 보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성품이라는 작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성품에 의해서 성품이 체가돼서 마음을 중심으로서 다른 현상의 사물과 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사건과 물건이 나타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본체라는 또는 전체 구분할 수 없는 그 하나인 경계가 마음을 통해서 사물과 현상과 마음과 마음이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이제 언어와 수나 이런 걸 통해서 쾌와 같은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벌써 거꾸로 마음에서 본성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역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활상에서 말하기를 유부연녀는 작용이 있어서 그 작용이 본체와 하나임을 파악하면 위정당이었어요. 그 위가 정당하기 때문이라 이제 이거 그냥 공간상 위치로 보니까 양요 위치에 양요가 있고 네 개의 충요인 오요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죠.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당하다. 그래서 오요의 이름은 어때요? 이제
오유에 이르면 성인이 밝힌 뜻이 뜻의 가리키는 경계가 다른 게 아니고 내 본성이 드러난 마음, 그 마음이 성인에 의해서는 성인의 도로 드러나고 지금 여기 나에 있어서는 대인의 도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을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마음으로 드러나지만 그 마음은 하나인 본체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새의 소리를 듣고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느낄 것이고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는 새가 운다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새의 소리는 똑같잖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운다라고 느끼고 노래한다라고 느끼는 마음의 측면에서 현상의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느끼고 그 느끼는 마음이 하나이지만 그 마음을 느끼기 이전의 본성의 차원으로 가면 어때요? 슬픔과 기쁨 이런 거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집 중요 발익의 중계를 유지하라는 중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구는 한음이 등우천이니 정이라도 흉토다. 한음이 그 문장 한 글안이기도 하고요. 날개치는 소리, 파닥파닥파닥 새가 날개지면서 그 공기하고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한음입니다. 날개소리, 날개질 때 이게 날개칠 때 일어나는 소리. 그 소리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뇌산 소각계에서는 똑같이 비조유지면 날아가는 새가 남긴 소리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남긴 소리인데 그 새는 뭐예요? 지금 한음도 역시 새하고 연결이 돼 있죠. 새는 뭐라고 그랬죠? 새. 이호에서는 어떤 새? 학도 새잖아요. 학으로 표현을 했죠. 그 새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성인이요. 그러니까 새가 남긴 소리는 뭐예요? 새 소리는 성이 남긴 도입니다. 성이 남긴 도. 이 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소리를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군자 입장에서 보는 군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수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르더라도 흉할 수밖에 없죠. 부정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월 한음이 등우천이니 그 나는 새의 소리가 하늘에 오를 등자 올라갔으니 하가장이려 어찌 오래 가리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 상구효는 뇌산소각계의 처혈을 얘기를 해요. 처혈 지금. 대인으로서의 그 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사람의 본성에 있다. 또는 성품에 있다. 그럴 때 그 본성 성품이라는 이것이 본성 성품이라는 이것이 내 본래의 면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성품이나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몸. 그래서 몸이 갖고 있는 그 본능에 따라서 몸의 기능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이 남긴 말, 새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고 본성이나 성품이 나타내는 경계, 그러한 차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결국은 소인의 경계예요. 소인의 경계. 소인의 경계. 그러니까 구열을 거쳐서 이미 본성의 세계를 자각한 그 대인 또는 군자는 오유에 이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소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랬듯이
현상의 세계, 형이하의 시공이라는 현상의 세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즉 소인의 삶을 멈추고 그것과 더불어서 근원인 대인의 삶, 형이상의 근원으로서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아서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기 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정명이다, 바른 삶이다 그럽니다. 바른 삶. 그러니까 지정명이다 또는 이걸 이제 천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로소 삶의 방법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본성을 깨달았다, 성품을 깨달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깨달은 게 아니고 본래 나이기 때문에 성품이나 본성이나 이런 게 없죠. 매 순간순간 마음으로 나타나고 마음은 다시 육신을 통해서 언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언행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 한계를 갖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지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현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인의 삶을 변화를 시켜서 대인의 삶으로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상구효에 가면 상구에서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구효와 이제 사실은 그 네 개의 삼효와 상응하는 관계이지만 그러니까 삼효의 효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초효효를 나타냈죠. 효사를. 그러니까 이걸 나눈 이유는 군자와 대인에게서는 군자와 대인의 삶을 둘러보지 않아요. 본성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본성 성품의 차원에서 군자와 대인을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소인의 삶을 버리고 대인의 삶을 살아라고 다른 사람을 안내해 줘야 된 뜻을 일으키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대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소사죠, 소사. 작은 일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게 초유에서 오유까지 상유 일까지는 작은 일을 하는 자기 중심에 자기의 한정이 돼 있지만 이제 상유에 되면 대사 다른 존재를 똑같이 나와 같이 건너게 해주겠다. 이 삶에서 저 삶으로 삶의 방법, 태도, 방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상구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구효에서 어찌 보면 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기흉이 없죠. 그죠? 소인의 측면에서 보면 흉한 거지 이 구호효에서 상구로 올라온 대인 군자한테는 흉한 게 없습니다. 다. 자, 그러면 어쩔 때 이제 흉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상구효에 머물지 않고 초효로 가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구효 이름은 상구에서 다시 초효로 가야 됩니다. 즉 대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뇌산소각계로 가야 됩니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효사는 상구효에 머물러 있는 내가 깨달았다. 나는 대인이다. 나는 대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전히 소인과 대인을 구분하고 대인의 삶과 소인의 삶, 소인의도와 대인의도를 구분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인의 입장에서 상구에 머물면 흉하다라는 걸 교사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풍택 중국계까지는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는 그 뇌산소각계도 같이 좀 살펴보아야 되겠네요. 시간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시간이 지금 뇌산소각계를 보기에는 조금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은 풍택중북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풍택중북계를 이제 3시간에 거쳐서 살펴봤는데 뭐 길게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 64개 전체가 하나의 궤 풍택중북계에서는 풍택중북계로 집약이 된다는 것, 중부라는 것, 중부. 알깔부자 중심의 작용, 본체의 작용이죠. 그게 이제 사람이 있으면 어쨌다고요? 마음은 그 본성의 작용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 움직임인데 어느 게나 다 이제 용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은 마음 쓰는 용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다음 게는 반드시 용심의 측면에서 무엇과 더불어 같이 한다고 그랬죠? 운신의 측면. 마음을 운전하는 측면과 항상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학계에서도 이제 운신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시공에서 드러날 때는 형이하의 현상의 세계에서 형이상의 이 근원의 세계로 차원이 변화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소거라고 그랬죠. 소거. 그럼 왜 또 이걸 소거라고 그랬냐고 그랬죠. 대가와 다르다. 즉 나 자신이 이 현상의 세계로부터 근원을 찾아가는 것, 소위 말하는 알무 측면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소거라고 그런다면 남과 함께 가는 것, 나와 남이 함께 가는 걸 대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계에서 그 운신의 측면에서 현상의 측면에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해요. 행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을 항상 함께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몸을 둘로 나눴지만 둘이 아니다. 마음과 몸은 모두가 다 본성이라는 근원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품과 심신은 둘이 아닌 하나, 일체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이다도 얘기를 하고 또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삼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측면에서 역도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서 풍택중북계는 물론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볼 뇌산소각계도 함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